NGO와 국제개발협력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제18조항 통계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통계에 대한 그 위임받은 기관이 분석한 2018년도 자료를 같이 보면서 그 국제 그 내용이나 이런 그 사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 자료를 분석한 게 2019년도에 이제 그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최근에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의 ODA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ODA가 얼마냐, ODA 사업을 하고 있냐, 뭐 NGO 같은 경우도 이제 ODA가 그 몇 퍼센트 정도냐, 뭐 이런 내용들의 대화를 많이 들으실 텐데, ODA는 이제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ODA로 이제 많이 그 대명사처럼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어떤 부분 집합이죠. 사실은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건 아닌데, 뭐 다양한 것 중에 이제 그 공적개발 원조 분야를 우리가 ODA라고 하죠. 1969년도에 경제개발협력 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죠.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원조위원회가 아까 그 뭐 지원, 집중 지원 대상국이나 최빈국이나 이런 것들도 정한다고 법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흐름을 개발원조로 정의를 했습니다. 69년도에. 그래서 OECD가 이 나라는 개발도상국이구나,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그 개발 원조 해야 한다, 원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금이라는 것은 공여 주체에 따라서 이제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공적 자금은 공적 개발 원조, 그러니까 ODA하고 기타 공적 자금, OOF입니다. 로 이제 그 구분이 되고요. 또 민간 자금은 일반 민간 자금하고 비정부 기관에 의한 무상 원조, 그러니까 NGO들의 그 무상 원조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개발 원조를 해야 하는 국가에 대해서 자금을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이제 공적 자금은 ODA와 OOF가 공적 개발 원조 자금하고 기타 공적 자금이 있다. 또 민간 자금은 일반 민간 자금이 있고 비정부 기관에 의한 무상 원조 자금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DAC는 ODA를 DAC는 아까 개발 원조 위원회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그러니까 DAC는 ODA를 공적 개발 원조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조 공여국, 그 지원을 하는 나라죠. 원조 공여국이 자체의 재정 자금을 이용하여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 지원하는 순수한 원조로 규정하고, 이것이 ODA에 대한 최초의 개념 정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DA가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조 공여국이 자체의 재정 자금을 활용해서 공여하는 그 원조다. 이게 이제 ODA다. 그러니까 어떤 민간 자원의 그 범위에서 벗어난, 민간 자원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공적 자금을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ODA에 대한 최초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DAC는 금융조건 개정 권고안에서 ODA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의를 채택해서 이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제 초창기의 그런 ODA에 대한 어떤 범위나 정의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그 범주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의를 채택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공여 주체라는 것은 공여국의 공공기관 또는 동기관의 집행기관, 상업차관, 무역신용, 해외 직접 투자 등 민간 부문에 의한 자금 이전과 NGO 등 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 지원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상업차관은 아까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죠. 무역계 관련된 자금도 제외가 되죠. 그리고 해외 투자를 위한 어떤 자금, 거기에다가 이제 민간 부문의 자금, 또 NGO의 그 민간 단체에 의한 자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ODA에 포함이 안 된다. 다만 공여국의 정부가 개발도상국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국의 NGO에 지원하는 자금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의 NGO가 개발도상국에 개발하고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의 자금을 가지고 NGO가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ODA에 포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NGO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데 ODA 사업이 뭐 몇 프로냐, 얼마만큼이나,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NGO가 ODA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ODA에 대한 그 자금은 공여국 정부의 자금이다. 라는 차원으로 ODA의 이제 그 정의를 다시 그 정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공여 대상은 DAC가 인정하는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다. 공여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개발원조위원회가 그 정하는 개발도상국하고, 또 국제기구도 아까 다자간의 협력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기구도 DAC가 정한다. 그러니까 DAC는 ODA의 적격 국가 목록을 개발도상국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3년마다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이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소득국 이하의 국가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개발도상국이라는 건 뭐 어쨌든 그 소득이 낮은 국가에 지원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개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중소득국 이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를 할 거냐에 대한 건 3년마다 결정을 한다. 근데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정하는 거나 국제기구를 정하는 거는 DAC가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제 자금 흐름을 이제 살펴보면, 어떤 자금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분류가 구분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그 사업들을 보면, 공적 자금의 사업,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의 이제 대표적인 게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죠. 그러니까 ODA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ODA에서 양자간 공적 개발 원조가 있고 다자간 공적 개발 원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간 공적 개발 원조에서도 무상 원조냐 유상 원조냐, 무상 원조는 뭐라 그랬었죠? 상환의 의무가 없다 라고 했었죠. 유상 원조는 상환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업 차관이나 무역 투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아까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 원조인 경우는 기술 협력을 한다거나 식량을 지원한다거나 긴급 재난 구호를 한다거나 또 국가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거나 또 그
개발 국가의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NGO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행정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양자간 공적개발 원조의 그 무상원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유상원조는 차관을 하거나 뭐 출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상원조에 해당이 됩니다. 다자간 공적개발 원조에서는 국제기구를 이제 거쳐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통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출연하는 어떤 금액, 또 출자하는 어떤 자금, 또 분담금 납입 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그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또 국제기구에 대한 양어성 차관을 통해서 또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공적개발 원조 ODA의 반해서 또 하나의 이제 공적자금의 종류가 이제 기타 공적자금이 있습니다. OOF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자 간의 기타 공적자금은 공적 수출 신용자금, 투자금융자금, 채무재조정자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적자금으로 그 나라의 어떤 그 금융 내지는 신용도를 높이는 뭐 이런 활동인데 실제로 이제 NGO가 이런 데 관여하거나 참여하기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간에 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양 국가 간의 어떤 계약이나 관계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일들이라고. 또 기타 공적 자금 중에서 이제 다자간 공적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해서 그 개발도상국의 상업적인 차관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서 이제 국제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의 영역에 이제 다자간 기타 공적 자금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할 때 민간 자금이 있죠. 공적 자금이 있고 민간 자금이 있었죠. 그런데 민간 자금은 일반 민간 자금이 있고요. 민간 부분에 의한 무상 원조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 자금은 이제 양국 간, 양자 간의 민간 자금이 있죠.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국가가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수출 신용 등의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민간 자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국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이 참여한다거나 뭐 어떤 기관이 참여한다거나 해서 민간의 자원을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 민간 자금의 양자간 민간 자금 형태 이런 게 있고요. 또 다자간 민간 자금 형태는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상업 기업이 뭐 그 어떤 개발도상국의 차관을 그러니까 상업성 차관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해준다든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민간 자금이 이제 활용이 될 때 우리가 다자간 민간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 의한 무상 원조가 있는데요. 민간 부문에 의한 무상 원조는 이제 뭐 NGO들이 직접 국가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NGO가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공적 자금에서도 양자 간의 그 ODA 사업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민간 자금을 가지고 민간 부문에 의한 무상 원조 사업에도 참여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AG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60년대에 그러니까 DAG는 이제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이라 그래가지고 자문 포럼이에요. 자문 그룹.
그 지원하고 지원을 받는 나라 간에 자문을 해주는 그런 그룹이에요. 1960년도에 미국의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정부였죠. 그런 행정부 주도로 OECD가 생기기 전에 이제 OEC가 있었는데요. 그 OEC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공여국 간 자문 포럼으로 DAG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그 개발도상국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합하게 지원하는 방식들을 이제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포럼, 이런 게 이제 DAC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뭐 공식적인 DAG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다고 했었죠. DAG의 설립 초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일본, 그 다음에 EU, 유럽 경제 공동체 등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요. 여기 이 DAG의 이제 주요 설립 목적을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굳이 그 조항으로 문항으로 서술된 목적을 보지 않더라도 자문그룹이라는 게 뭐 더 그 사업을 원활하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설립 목적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기술 원조 지원에 대한 자금 흐름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을 구축한다. 개발도상국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일단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설립 목적이고요. 나아가 개발 원조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국의 노력을 조정, 통합하고 효율적인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효율적인 국제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그 상위 개념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사업이나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몰입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효율이라는 거에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이렇게 조금 그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효율을 강조하는 것은 자금의 그 자원이 어떤 그 자금이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평가나 성과 평가에서도 보면 효율성을 측정할 때 보면 어떤 똑같은 자원을 투입했을 때 뭐 그 서비스 대상이라든가 서비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효율적인 협력을 이끌어낸다라고 표현을 된 것을 보면 이게 이제 돈을 통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지원들 이런 그 내용들이 워낙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효율적인 거를 이제 강조한다. 자문 그룹의 역할이 그런 효율성을 이제 그 초점을 두고 많이 논의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960년도 60년 12월에는 OECD, 아까 OECD의 전신이라 그랬죠. OEC는 세계 경제의 정세 변화에 따라 비유럽 국가들을 포함하는 OECD로 이제 개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OECD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지원 및 세계 무역의 확대에 공헌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국제기구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DAG도 DAC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설립 당시에 그 원조 체계는 현재의 DAC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DAG가 결국 DAC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는데, 60년도에 이제 집중적으로 등장한 여러 단체
단체들이 있고 이 원조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또 활동을 시작하고 이런 거에 그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차원으로 DAC의 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제정은 1월에 됐지만 발효는 6개월 뒤에 됐으니까 7월부터 이제 발효가 된 거죠. 2010년 7월부터. 그러면은 아직 그 법이 발효가 된 거는 10년이 채 안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60년대에 이런 움직임을 가진 어떤 세계의 그런 흐름하고는 좀 다소는 늦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그 상황,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한참 그 전쟁 복구 시기가 60년대, 뭐 70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 이제 해당이 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적인 패러다임에 우리가 편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그런 시대에 국제적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그 선진국들은 이미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DAC는 OECD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었고요. 뭐 연간 15회라니까 월 1회 이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DAC 회원국에 대한 권고는 일반적인 신사협정 수준을 넘어서서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여기에서 그 결정된 내용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이런 그 구속력을 지녔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DAC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DAG의 그 자문그룹의 초기 회원국이 11개 나라였잖아요.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9개국이 추가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DAC에. 그래서 이제 30개 국가가 됐어요. 회원 국가가. 뭐 우리도 이제 그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어떤 국가로 8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DAC에 이제 우리가 회원 국가로 이제 포함이 됐고, 또 정규 회원국 30개국 외에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유엔 개발계획 등이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DAC에 참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다자 간의 그 자금 지원, 협력, 그 교류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기구들도 실제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어떤 주체 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DAC에 자연스럽게 참여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2010년에 정식으로 DAC 회원국이 됐습니다. 왜 2010년에 됐을까요? 법을 만들고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거를 국가의 어떤 정식 사무로, 정식 정책으로 어떤 그 시작을 한 게 201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식으로 DAC 회원국이 됐고요. 멕시코, 터키는 이제 OECD 회원국이긴 하지만 DAC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DAC의 비회원국 대표로 이 회의에는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DAC가 매년 발간하는 공여국의 원조 노력과 정책 방향에 대한 연차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ODA, 공적 협력 흐름, 자금,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되고, 그 연차 보고서라는 거는 뭐 그 전 세계가 아까 30개 국가라 그랬잖아요. 그 회원 국가 국제 기구들을 통한 어떤 다자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총망라된 어떤 그런 보고서기 때문에 ODA에 대한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30개의 DAC 이제 회원 국가를 이제 보면 60년도에 아까 60년대 초반까지 해서 11개 국가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60년, 61년도에 11개 국가였는데 62년부터 70년도 사이에 이제 6개 국가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73, 75년, 85년 이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확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이 제 도표에서 보면 그러고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이제 그 회원국이 됐고요. 2013년에 5개 나라가 이제 회원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이슬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를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이렇게 이양된 그런 국가들이 이제 속해 있네요. 2016년에 회원국이 된 이제 헝가리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이제 그 방향이 이제 바뀐 어떤 이런 국가들이 DAC,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지원국, 공여국,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나라로 이제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개국이 DAC 회원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이들 이제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중에 우리하고 이제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법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이라는 거는 원조를 하는 방식을 일단 그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이 수원국,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나라죠. 그러니까 수원국의 일반적인 개발 목표 및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원조를 이제 주로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수원국의 거시경제 정책 및 분야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반 프로그램 원조가 있는데요. 일반 프로그램은 일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제 그 지원을 받는 나라 수원국의 그런 정책 방향을 보고 일반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국제 수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수입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자본재 및 물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 프로그램 지원 원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 프로그램 원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원조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농업, 교육, 교통, 그리고 특정 산업 및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원조를 이제 분야별로 프로그램 원조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나 국제 NGO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제 NGO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제 NGO의 그 한국 지부, 뭐 한국 지회 이런 성격의 NGO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파악을 그러니까 본부가 해외에 있는 NGO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NGO들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하고 국제 NGO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이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에서 국내 국제 NGO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 앞으로 지원되는 비정기 기여금, 그러니까 NGO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공적 자원이 이제 지원되는, 원조금으로 지원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적 기관 권한과 책임하에서 NGO가 사업 수행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NGO가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에 이제 그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부가 그 공적 기관이나 공적 어떤 그 단체가 기획한 그런 사업에 NGO가 사업 수행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이런 지원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원조가 있는데요. 특정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 공여를 위해 수원국의 유형자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성으로 그 기술이나 자금 공여를 해서 그 나라의 그 유형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뭐 인프라가 되겠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프로젝트 원조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 원조는 수원국이 지출하는 현지 비용에 대한 지원을 이제 포함을 하고요. 또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투자 관련 기술 협력은 프로젝트 원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대부분의 자원, 그러니까 자금과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원조가 프로젝트 원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국, 개발도상국가, 여기서 이제 수원국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원을 원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그 필요한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시스템을 구축할 때, 뭐 이런 체계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 원조의 범주에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 과정상에 들어가는 비용, 전 제반 비용,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지원의 원조에 해당을 한다. 이런 프로젝트 원조의 그 형태를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시설 지원이 있어요. 인프라죠. 시설 지원이 있고 두 번째는 시설 지원 플러스 기자재 플러스 기술 협력 지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투자 관련 기술 협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시설 지원인 경우에는 직업 훈련원을 만들어 준다거나 학교를 만들어 준다거나 병원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건축 대규모 인프라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설들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공적 자금을 원조하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이 있고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NGO가 공동으로 그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NGO가 독자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국가 자원을 국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죠. 뭐 학교나 병원, 직업훈련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그 수행하는 어떤 NGO가 있다 그러면 그 NGO가 직접적으로 그 개발도상국의 지원 계획을 만들어서 수립을 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자원 같은 것을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형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지원과 기자재, 기술 협력에 관련된 이제 형태가 있는데요. 직업훈련원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지원을 하고 거기서 그 가르칠 그 기술을 전수할 그런 기술 전문가도 파견하는 어떤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떤 패키지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직업훈련원 그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얘기한 대로 기자재가 필요하죠. 그냥 건물만 지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누군가가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직업 훈련원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술 전문가가 파견이 돼서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죠. 학교 같은 경우도 뭐 학교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학교가 그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필요한 제반 기자재라든가 뭐 교육 도구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물론 이제 학교라는 거는 이제 언어가 개발도상국하고 언어가 그 다른 경우에는 뭐 전문가를 파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이나 뭐 아동 교육이나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학교도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병원도 마찬가지고 병원은 뭐 특히나 기자재가 이제 특화된 어떤 기자재들이 필요한 거고 또 전문 인력도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의사나 뭐 그 간호사나 이렇게 면허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의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수하는 어떤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이 같이 사업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투자 관련 기술 협력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수행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여국의 노동과 전문 지식의 제공은 프로젝트의 일부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참여해서 파견이 돼서 하는 노동이나 그 지식 제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문 서비스, 기술 지원, 또 노하우 제공, 또 이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공여국의 인적 자원, 인적 지원, 그 사람이 가서 파견이 돼서 이제 전수를 하는 사람들, 뭐 경영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특히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될 거고요. 또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중에서 이제 숙련된 노동자가 그 이제 기초 노동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협력 관계의 프로젝트성 원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협력의 종류의 예로 보면 이제 첫 번째 개발 조사가 있습니다.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 사업을 지원한 목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각 분야에 대한 기술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이제 기술협력에서의 개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그 개도국이 원한다고 뭐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 또 그거의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까지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이제 개발조사에 대한 기술 협력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SI 산업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러고요. 또 아세안 6개국의 일본 뇌염 및 전염병 예방 퇴치 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이런 것들이 개발 조사에 대한 기술 협력의 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문가 파견이 있죠. 전문가는 이제 지원을 요청한 그런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의사, 교사, 뭐 기술 전문가, 또 뭐 인턴 형태로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거가 있고요. 또 거기 가서 이제 그 국가에 가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고 전수하는 또 훈련을 시키는 숙련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어떤 지원들을 포함해서 이제 전문가를 파견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국제기구 파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파견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 국제기구에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자원 협력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활용할 때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그 국제기구에서 어떤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그 지원 국가의 관계를 위해서 또 뭐 외교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이제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데 그런 그 파견 전문가에 대한 제 비용도 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인건비나 체재비라고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용이 전문가를 파견하는 개발 협력의 그런 사업비로 이제 그 산출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 파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아까 학교나 병원이나 뭐 직업훈련원을 지었다 하더라도 뭐 기술 전문가만 필요하거나 의사 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그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인력이라든가 또 지원 인력이라 이런 인력들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 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인증이나 그런 숙련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원활하게 그런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들, 이런 인력들을 이제 자원봉사자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란 일부 또는 전적으로 공적 재정 지원을 받거나 공공부문에서 관리하는 개도국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소속돼 일하는 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죠. 코이카에 이제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는 형태. 이게 그러니까 그 ODA 사업이나 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지어줬다. 근데 그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뭐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세팅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뭐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하거나 하는 데에 뭐 관리자 내지는 뭐 그 아이들을 나머지 그 정규 시간 이외에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인력이나 지원 인력으로 그런 경우에 해외 봉사단을 모아서 파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뭐 방학에도 해외 봉사단, 뭐 대학생 해외 봉사단 모집 이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단기 봉사, 장기 봉사, 뭐 중기 봉사 해가지고 이제 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고서 요즘 같이 이제 이런 코로나19 같이 전 세계가 좀 그런 그 서로 뭐 그 교류하는 거를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상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해외 봉사에도 참여를 해보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술 협력 관련 물자 지원이 있는데요. 독립적인 기술 협력 사업과 이제 직접 관련된 장비나 기자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기자재를 넣는데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나 또 이런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는 뭐 그 우리가 지원한 어떤 그 내용들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그 과정은 있었는데 어떤 그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뭐 결과로 가는 성과로 가는 거에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자도 기술과 관련된 물자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를 든 게 이제 어학연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어학 장비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장비도 필요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뭐 각종 그 교재죠. 교재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관련 사회 및 문화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공여국이 그 수원국 국민의 사회 문화 개발 도모를 위해서 기본 시설을 지원하거나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는 ODA로 그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회성 행사 가서 그냥 뭐 한번 뭐 이제 행사를 한다거나 무슨 어 뭐 위생에 관련된 것도 한번 캠페인 형태로 가서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ODA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위생에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던가, 그러니까 변화나 이런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성과 지표에 따른 그런 변화를 우리가 그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ODA를 성공했다, ODA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문화에 대한 것도 공연을 한다거나 뭐 한국 문화를 전수한다거나 이런 어떤 가서 이벤트성 이런 것들은 ODA 비용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문화 개발을 위한 어떤 기본 시설 또 뭐 관련 연수, 이건 연수라는 건 단기간이 아니겠죠. 어떤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연수를 하는 경우는 ODA로 분류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그 2018년 자료의 일부를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그 2018년도에 그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함께 보면서 그런 그 각종 공적 자금과 그 민간 자금의 어떤 협력 체계 또 내용들 또 양자 간 다자 간의 어떤 뭐 그 분류 뭐 이런 것들 또 내용에 따른 어떤 사업의 그 내용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